안녕하세요. 2026년 1월 28일 수요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앞에는 지금 케어유 뉴스 김형래 편집장님이 지난 24시간 동안 모아주신 시니어 관련 뉴스들이 한가득 놓여 있는데요. 네.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기사들 속에서 진짜 중요한 흐름이 뭔지 한번 깊게 파헤쳐보는 겁니다. 오늘 자료들을 쭉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점이죠? 이중성이요. 한쪽 기사에서는 노년의 건강이나 경제적 어려움 같은 좀 암울한 현실이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옆 기사를 보면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활력을 찾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희망적인 모습들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아, 정말 동전의 양면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날 신문에 실려 있다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양면성을 함께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우선은 외면할 수 없는 현실, 시니어들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숫자들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그게 좋겠습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75세 이상 노인 3분 중 1분이 나는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대요. 네, 주관적 건강 인지율이 그만큼 낮은 거죠. 근데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을 3개 이상 앓는 분이 거의 절반이고요. 그렇죠. 특히 치매 유병률이 15.7%라는 건 정말 심각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요. 일상생활 자체가 하나의 도전인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함정이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히려요? 병원에 있는데도요? 네,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고 근육은 훨씬 더 빨리 빠져버리거든요. 아, 더 큰 문제는요, 사실 증상은 가벼운데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입원하는 선택 입원군이 상당수라는 점입니다. 돌봄 공백 때문에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우리 사회에 병원 말고 이분들을 어디서 어떻게 돌봐야 하는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병원이 만능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런 무거운 이야기 속에서 정말 의외의 기사를 하나 발견했어요. 네. 바로 손주 돌봄의 효과입니다. 보통 황혼 육아하면 힘들다는 이미지가 강한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아, 그 연구 말씀이시군요. 저도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결과인데요.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님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기억력이나 언어 유창성 같은 인지기능 점수가 더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와, 그게 그냥 사람 만나서 좋았다 이 수준이 아니라 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자발적이어야 하고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 아, 의무감이 아니고요. 네, 의무감에 짓눌리는 게 아니라 적당한 시간 동안 손주랑 상호작용하면서 얻는 사회적, 정신적 자극이 뇌를 계속 깨우는 겁니다. 뇌가 게을러질 틈이 없는 거죠. 그렇군요. 긍정적인 자극이 뇌를 훈련시키는 셈이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활동적인 노년이라는 큰 그림과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무색하게 아직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알츠하이머라는 거대한 장벽이 버티고 있죠. 맞습니다. 연간 사회적 비용이 23조 원에 달하는 정말 무서운 병이죠. 최근에 레켐비 같은 신약이 나오긴 했지만 비용이나 부작용을 생각하면 아직 갈 길이 멀고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스탠퍼드대 연구진이 아주 중요한 발견을 해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아, 기억이 사라지는 메커니즘을 밝혔다는 그 기사요? 이게 그냥 또 하나의 원인을 찾았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건 정말 큰 진전입니다. 비유를 하자면요. 이전까지의 접근법은 방에 물이 샜을 때 그냥 바닥에 고인 물을 퍼내는 식이었어요. 아, 뇌 속에 쌓인 단백질 찌꺼기, 그 아밀로이드 베타를 치우는 데만 집중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는 물이 대체 어디서 새는가, 그 새는 곳을 정확히 찾아낸 겁니다. 아, 원인을 찾았다. 그렇습니다.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찌꺼기와 만성 염증이라는 이 두 가지 다른 원인이요. 놀랍게도 릴얼비2라는 똑같은 수용체, 그러니까 똑같은 스위치를 누른다는 걸 밝혀낸 거예요. 와, 그러니까 범인은 둘인데 둘이 똑같은 초인종을 누르고 있었다는 걸 알아낸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초인종 자체를 꺼버리는 방식의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거죠. 와, 뇌가 파괴되는 과정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들으니까 정말 대단한 발견이네요. 이런 거대한 과학적 도전이 실험실에서 벌어지는 한편 우리 일상에서는 또 다른 해결책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참 흥미로워요. 네, 앞서 말한 동전의 다른 면이죠. 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대구 군위군의 한 경로당에서 화투 대신 터링이라는 스포츠가 유행이라는 기사가 눈에 띄더라고요.
아, 터링. 이 사례는 공동체가 어떻게 스스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비석치기, 볼링, 컬링을 합친 거라고 하던데 처음엔 좀 어색해 하셨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운동이냐 하셨겠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 시작하고 해보니 재미있고 옆에서 웃고 응원하는 걸 보면서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이게 그냥 운동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사람들을 경로당으로 나오게 만들었고 전국대회에 나가서 준우승까지 하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안겨줬죠. 와, 준우승이요? 네. 심지어 터링 지도자라는 새로운 사회적 역할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작은 공 하나가 마을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은 셈이죠. 대단하네요. 하나의 마을을 넘어 도시 전체가 바뀌는 것도 있더군요. 경북 안동시에서는 경로당을 아예 아이돌봄 공간으로 활용한다고요? 네, 이건 앞서 이야기한 손주 돌봄의 긍정적 효과를 시스템으로 만든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아하, 어르신들은 아이들을 보며 활기를 얻고 맞벌이 부부는 돌봄 공백을 해결하고 서로에게 이득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관점의 전환이라면요? 노인을 수동적인 돌봄의 대상에서 지혜를 전수하고 돌봄을 베푸는 주체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대상에서 주체로의 전환. 그 말이 확 와닿네요.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자원재생 활동가로 부르는 러블리 페이퍼 활동도 같은 맥락이겠군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이름만 바꿔 부르는 게 아니죠. 시간당 수입이 1,000원 남짓한 고된 노동이거든요. 네, 하지만 자원재생활 활동가라는 이름과 안전조끼를 드리고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면서 그 일에 가치와 존엄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아, 사회적으로 얻는 존중과 자기 효능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런 작은 변화가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들이네요.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거대한 시스템적인 압박과 부딪히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균관대 구정우 교수의 진단이 바로 그 점을 날카롭게 찌르고 있죠. 네, 지금의 세대 갈등은 예전처럼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같은 문화적 충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죠? 일자리, 연금, 복지 같은 한정된 생존 자원을 둘러싼 구조적 투쟁이 되었다는 거죠. 말 그대로 밥그릇 싸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배경에는 정말 끔찍한 인구 통계가 있고요. 지금은 생산 가능 인구 4명이 노인 한 분을 부양하지만 20년 뒤에는 2명이 한 분을 부양해야 한다. 네. 그 숫자는 들을 때마다 정말 숨이 턱 막힙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인구 구조의 변화가 단순히 경제적 부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힘의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아, 노인 정치, 게론토크라시 말씀이시죠? 네. 인구수가 많은 노인 세대의 이익이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위험. 민주주의의 원리가 오히려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는 역설이 올 수도 있다는 경고죠. 그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폭발하는 지점이 바로 정년 연장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청년들은 월급 누팡들이 일자리를 막고 있다고 분노하고 5060 세대는 부모 부양, 자녀 지원에 다 쏟아부었더니 내 노후는 텅 비었다. 생존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호소하고요. 들어보면 양쪽 다 너무 절박해서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구정우 교수가 서로 이해하자는 식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시스템 설계를 제안하는 겁니다. 한국형 상생 모델이요? 네, 정년은 연장하되 임금 피크제 같은 임금 체계 개편, 그리고 후배를 위한 자문 역할 같은 직무 조정을 하나의 패키지로 도입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은 사회 전체가 고통 분담과 자원 재분배 방식을 놓고 다 태업을 해야 할 때라는 의미군요. 바로 그겁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죠. 이런 고민이 우리만의 것도 아니더라고요. 옆나라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네, 학교 출산율이 0.97명까지 떨어졌고 농촌에는 자녀들이 모두 도시로 떠나버린 빈 둥지 노인들만 남았다고 하죠. 이런 거대한 사회 구조적 압박이 낳는 가장 비극적인 결과가 결국 고독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통계를 자세히 보면 약 63%가 50, 60대 남성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독거 노인보다 조금 더 젊은 층이네요. 네, 이분들이야말로 노인복지 시스템에도 청년 지원 정책에도 속하지 않는 거대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년층 맞춤형 대책을 만들자는 법 개정안까지 나온 상황이죠.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알츠하이머를 정복하려는 최첨단 과학부터
경로당의 새로운 스포츠, 그리고 세대 간의 생존 투쟁까지. 네. 이 뉴스들을 다 모아놓고 보니까 결국 하나의 거대한 질문과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노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긍정적인 사례들, 펜터링을 즐기는 어르신, 아이를 돌보는 할머니, 자원재생 활동가로 불리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네, 있죠. 모두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주체로 서 있다는 겁니다. 반면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노년을 관리해야 할 문제나 부담으로 보는 수동적인 시각에서 비롯되죠. 아, 결국 핵심은 그 관점을 바꾸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노년의 잠재력과 주체성을 어떻게 끌어내고 또 시스템적으로 뒷받침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과제겠죠. 마지막으로 조금은 SF적인 상상을 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뉴스 중에 KIST 연구팀이 한 AI의 지식을 다른 AI에게 재학습 없이 그대로 이식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단신이 있었어요. 아, 네, 저도 봤습니다. 이걸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는 조부모의 지혜, 선배의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잖아요. 만약 한 세대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그 귀중한 경험과 지혜, 그 실패와 성공의 기록들을 다음 세대가 사용할 AI 시스템에 통째로 이식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가진 지혜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보존하고 전수해야 할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